지금 민주당 대선 막바지까지 굉장히 논란의 중심입니다. 어제였죠.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 이재명 후보 지지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짐 로저스 회장은 어떤 지지 선언도 한 적이 없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어는 이제 빨강 색깔 글씨 부분만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그냥 이제 뭐 당신의 이제 주장이 이제 뭐 유권자들한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이제 뭐 맞는 주장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빨간 색깔 이제 글씨를 보시면 그 저 밑에 저는 전혀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은 몇 년 전 잠깐 만난 폴송의 의견입니다인데 저쪽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이제 단어가 endorsement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원래는 적극적인 지지를 뜻하는 굉장히 강한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 briefly가 있잖아요. 저게 간단하게인데 한마디로 그 사람을 길게 보지도 않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잠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본인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이메일에 본인은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 강성 단어가 저는 다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다 회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언론사마다 표현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쪽에서 만들어냈다. 조작했다, 사기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저스 측에서도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저런 걸 원래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다 보니까 특히 해외 전문가들, 외신들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좀 짜깁기식으로 인용해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런 건수가 있지만 저희는 뭐 미 국무부 통신이라든지 네.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네. 민주당 측의 어떤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날조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참 이게 이재명 후보가 자본 시장에 아무 전문성이 없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해외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근거 없이 짜깁기 하는 식으로 가져와서 지지선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후보가 SNS에 직접 인용했습니다. 직접 게시를 했어요. 네.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이 있었다라고. 근데 맞아요. 이만한 허위사실 공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금방 들통날만한 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이거 그 김진양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무리수를 던진 거거나 후보가 알면서도 국민들을 호도했다라는 건데 어떤 쪽이건 심각한 문제고 민주당의 이런 필터링 기능이 아예 사라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호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뭐 당연히 사퇴를 안 할 거지만 이게 막판에 이제 결정적인 좀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네, 민주당이 항상 일단 지르고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항상 했던 이야기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 아시는 분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식의 선동을 했던 것이 저는 이 실체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비토정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거짓말을 하다 들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로 분류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는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앞서서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인용 정치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 외신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외신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그 외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기고를 한 걸 가지고 외신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처럼 부풀린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아무나 유명한 사람 이름 한 명 이야기해서 선동해본 것 같은데요. 빠르게 실체가 드러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배우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거 적어도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이 소통관을 빌려준 국회의원은 책임져야 돼요. 지금 국회 소통관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예약만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이 뭐 어떠한 충성 경쟁에 의해서 뭐 짐 로저스가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더라 그 내용을 갖고 왔으면 그걸 예약하는 국회의원은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죠. 그 보좌진들이 9명인데 이거 단순하게 그냥 이메일 보내보던가 요즘 뭐 무슨 위챗을 보내던가 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이거를 소통관에 세워줬다? 그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서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러니까 취재의 눈이 짐 로저스를 갈 게 아니라 그
이 소통관 국회 그 회관 기자회견을 잡아준 그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네. 왜 잡았나? 사실관계 확인했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줘야 됩니다. 사과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애초에 짐 로저스라는 분이 뭐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폐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몇 차례 질의를 보냈을 때도 똑같은 이런 그 어제 최우민 기자가 공개한 그 템플릿으로 답변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지금도 언론사에서 문의하는 족족 다 회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변호사님이 민주당에서 크로스 체크할 의지만 있었어도 메일 한 통만 보내봤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 허위사실 공표 문제, 대중을 호도했다라고 하는 여러 정치 법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죠. 일단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호도되지 않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과를 하든 사퇴를 하든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과를 하기는커녕 좀 무슨 뭐죠? 그 학부모 뭐 100명 들어가 있는 단톡방 그거 하나 물고 들어지면서 지금 사과하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뒤에 다루겠지만 그게 얘기나 되는 건입니까? 시민사회에서 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과 단톡방 하나를 가지고 지금 2만 명짜리 텔레그램방 운영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박스쿨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리박스쿨도 지금 논란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 리박스쿨과 저희 관계성을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관계를 저희가 추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대선과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정확히 본투표를 그 며칠 앞둔 주말에 일요일 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날 뉴스타파가 갑자기 대장동 무슨 커피 녹취라고 가져와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 허위 녹취록을 푼 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겨레, 경향, 오마이 같은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사들이 그대로 기사화를 해주고 민주당이 이 기사들을 인용하고 그 녹취록을 문자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다 배포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믿죠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일요일 날 그 자정경에 누가 포탈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 한겨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수가 2만 개씩 달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거는 생체 드루킹과 실제 기계 드루킹이 동시에 이거는 합작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었고 실제 그런 총공세가 이루어지면서 호도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탄압을 받았구나. 그런 그 기획 공작을 해서 저희가 이 수사망에 올라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뉴스타파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단 선거를 이틀 앞두고 뉴스타파가 갑자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짜깁기식으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재생산을 하는 플랫폼이 텔레그램방이 있었어요. 민주당의 여론조작 텔레그램방. 약 2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박범계, 김남국과 같은 현직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직접 여론 그 댓글을 다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네. 이걸 직접적인 사법 처분은 못했지만 엄밀한 여론에 대한 호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인정도 안 했고요. 지금 DDD 리스트라고 이거는 이제 민간 사설 조직으로 보이는데 홈페이지에 모든 기사들 다 리스트업을 해놓고 댓글 정화 작업을 사실상 하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하니까 어제 이제 DDD 리스트는 폐쇄를 했더라고요. 이런 민주당이 100명 들어가 있는 이 학부모 단체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 집단 하나를 상정해놓고 이 무슨 김문수 후보와 과거에 사진을 찍었다더라, 차담을 했다더라, 무슨 뭐 늘봄학교 강사를 시켜줬다더라 이런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늘봄학교 제가 실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늘봄학교는 오히려 교사들은 하기 싫어했던 사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그 왜 내가 방과 후까지 애들 봐야 되냐. 그러니까 오히려 늘봄학교의 수혜자는 학부모와 아이들이었고요. 교사들은 기피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늘봄학교 강사로 저희가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걸 어떻게 특혜를 주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전혀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관계성과 대가성 그 무엇 하나 입증되지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현실 뭉개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뉴스타파와 민주당 커넥션을 규명하라고 더 강력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공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드루킹 당이다 보니까 모두가 본인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사실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감옥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무슨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부터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늘봄 학교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게 연결짓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교육부에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교육계에서의 영향력은 정교조가 갖는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어떤 조작 세력이다라고 낙인 찍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론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경계하기 위해서는 중국 우마오당의 개입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이제 댓글 국적 표기법이라거나 그리고 간첩법 개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난 총선이나 지난 대선 당시에 우마오당이 개입했던 내역에 대해서 이미 다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 닫고 있으면서 본인들과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특정 단체를 가지고 무조건 조작 세력이다라고 낙인 찍는다거나 그리고 선거 직전에 이렇게 선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교조라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세력들이 기득권처럼 이용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예. 그 뉴스타파가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한 지난 대선에 3일 전에 이렇게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짜집기 사건 네. 그게 밝혀진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기사를 이 최초의 제보를 뉴스타파가 했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요즘은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뭐 키오스트를 사용하는 법을 강의하던가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리던가 유튜브 운영하는 법을 어느 단체에서든 많이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뭐 노인정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일환이라 보여지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댓글을 달았다 이걸 배워가지고 라고 한다면 이게 드루킹 사건은 프로그램을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인데 그동안 이재명의 2017년부터 있었던 손가락 혁명군이나 또 손가락 혁명군 시즌2라고 불리는 작년에 출범했던 뭐 대국민 소통단 그게 소통이라는 의미로 혁명이라는 의미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그러한 그 지지 조직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법률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